다음 주에 숫자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가 8월 방향을 정해요. 미리 짚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은 장이 쉬는 날이라 시세 이야기는 접어두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 지도를 미리 그려드리려고 해요. 7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이미 다들 겪으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8월 첫째 주에 나올 숫자 3개를 미리 알고 계시면 그날 뉴스에 흔들리는 폭이 확 줄어듭니다. 지난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로 벌었는데 값은 반대로 갔어요. 2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영업이익률 52%였습니다. 100원어치 팔아서 50원 넘게 남긴 겁니다. 그 사이 중국 메모리 회사가 증시에 상장했고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AI 투자가 진짜냐는 의심까지 겹쳤습니다. 이번 주 컨퍼런스 콜까지 지나면서 2분기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 시선을 8월로 옮길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8월일까요? 증권가에는 이번 반도체 이익 사이클의 정점이 8월 무렵에 형성될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이 하반기 전망에서 내놓은 분석입니다. 핵심은 이익이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지느냐예요. 그래서 8월은 성장 속도를 점검하는 구간이고 다음 주 숫자들이 그 첫 확인표가 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나올 숫자 3개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 그 3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줄로 꿰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 같이 봐야 할 회사 쪽 일정까지 붙여서 정리할게요. 표로 적어두시면 다음 주 내내 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7월 수출입 통계예요. 우리나라는 매달 초에 지난달 수출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 초에 7월치가 나와요. 여기서 반도체 항목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분기에 한 번 나오지만 수출 통계는 매달 나와요. 그래서 실적보다 먼저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비교할 기준부터 드릴게요. 6월 수출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0.9% 늘면서 사상 처음 월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긴 나라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가 4번째예요. 그중 반도체만 떼어내면 숫자가 더 셉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 2천만 달러였어요. 1년 전보다 199.5%,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늘면서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4개월 연속으로 월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상반기만 놓고 보면 1924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반년 만에 넘겼어요. 그럼 다음 주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금액보다 증가율을 보시고 그 증가율이 물량 때문인지 값 때문인지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6월 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메모리 고정 가격이 DDR로 40달러, 낸드 29달러였어요. 값이 오르면서 금액이 커진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볼 건 단가가 계속 올랐는지 그리고 증가율이 199.5%에서 얼마나 내려왔는지예요. 증가율이 유지되면 속도가 안 꺾인 거고 눈에 띄게 줄면 그때부터 3분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숫자 7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 초에 발표돼요. 6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올랐습니다. 5월 3.1%에서 0.1%포인트 더 오른 건데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두 달 연속 3%대인데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는 2%와는 한참 벌어져 있고요. 물가가 왜 삼성전자 주주에게 중요한 숫자인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제일 직접적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금리를 결정할 때 보겠다고 이미 밝힌 지표거든요. 물가 숫자 하나가 금리로 금리가 다시 우리 계좌로 이어집니다. 배경을 짚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어요. 2023년 초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에요. 돈을 풀던 방향에서 조이는 방향으로 틀었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한은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입니다. 다음 결정은 8월 27일에 나옵니다. 신현성 총재는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로 실질 GDP와 함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언급했어요. 그 7월 물가가 바로 다음 주 초에 나오는 겁니다. 6월 안을 뜯어보면 석유류가 24.7% 급등했고 공업 제품이 4.4% 올랐어요. 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2.5%였고요. 정부가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쓰지 않았다면 6월 물가가 3.6%였을 거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대책이 0.4%
2%포인트를 눌러준 셈이죠.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8월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유가 하락과 물가 대책 영향으로 낮게 나오면 동결하고 상황을 살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숫자 하나가 8월 말 금리까지 끌고 가는 구조예요.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이 눌릴까요? 주식값은 그 회사가 앞으로 벌 돈을 지금 값으로 환산해서 매겨져요. 금리가 그 환산에 쓰이는 잣대고요.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벌 돈의 현재 가치가 깎입니다. 몇 년 뒤 이익이 큰 회사일수록 더 깎이고요. 반도체처럼 미래 이익을 크게 잡아놓은 업종이 금리에 예민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회사가 잘못한 게 없어도 값이 눌릴 수 있다는 뜻이죠. 피부에 닿는 숫자로도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조 8천억 원 늘어납니다. 빌린 사람 한 명당으로 나누면 연평균 30만 원 정도예요.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둔 분들에게는 이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숫자, 미국 7월 고용지표예요. 미국은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지난달 고용 성적을 내놓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그날이에요. 고용이 너무 뜨거우면 미국도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지고 너무 식으면 경기 걱정이 붙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지표라 그날 하루는 변동성을 각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숫자를 한 줄로 깨워볼까요? 수출 통계는 회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물가와 고용은 돈값을 정하는 숫자고요. 회사가 아무리 잘 벌어도 돈값이 오르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실적이 잠깐 주춤해도 돈값이 안정되면 값은 버티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두 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확인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시장에 이 조합이 특히 예민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올해 개인 자금이 한 종목에 2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많이 몰렸습니다. 빌린 돈이 얹힌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버티는 힘이 먼저 줄어들죠. 금융당국도 투자 요건 상향이나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지표 하나에 낙폭이 크게 나오는 요즘 장세의 뿌리에 이 구조가 있습니다. 회사 쪽 일정도 붙이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8과 플립 8이 사전 판매를 거쳐 곧 정식으로 풀려요. 반도체에 가려져 있지만 스마트폰은 실적의 또 다른 축입니다. 초기 판매 반응이 3분기 세트 부문 숫자로 이어지거든요. 반도체 쪽에서 8월에 볼 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숫자로 확인된 것도 있어요. 최근 한 달 사이 주가는 크게 밀렸지만 증권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삼성전자가 6.2%, SK하이닉스가 2.5%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FN가이드 집계로 삼성전자의 3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51만 3,958원, SK하이닉스는 362만 6,087원이고요. 그러니 8월에 볼 건 이겁니다. 첫째, HBM사 고객사가 더 늘어나는지. 둘째, 지난달 브로드컴과 맺은 5년짜리 협약이 개별 계약으로 하나씩 서명되는지. 협약은 틀이고 매출로 잡히는 건 개별 계약이 서명될 때부터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숫자가 붙는 거예요. 8월 중에 관련 발표가 나오는지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후반에 큰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예요. 지금 시장이 흔들린 근본 원인이 AI 투자가 진짜 수요냐는 의심이었죠. 그 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 엔비디아 숫자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메모리 수요 전망도 같이 움직여요. 8월 전반이 지표의 달이라면 8월 후반은 이 발표 하나가 판을 정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8월 전체를 어떻게 놓고 봐야 할까요? 시장에는 두 시각이 함께 있어요. 한쪽은 이익 사이클의 정점이 이 무렵이니 성장 속도 둔화를 점검하자는 쪽이고요. 다른 한쪽은 계약 기간이 3개월에서 5년으로 길어진 만큼 예전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점이 언제인지 미리 맞히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맞히려다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맞히는 대신 확인하는 쪽을 권합니다. 숫자가 나오면 그때 한 칸씩 옮기는 방식이요. 다음 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주초에는 7월 수출 통계에서 반도체 증가율, 그리고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주 중에는 갤럭시 신제품 초기 반응과 반도체 관련 계약 소식, 주 후반 금요일에는 미국 7월 고용 지표. 이 네 가지만 달력에 적어두셔도 다음 주가 훨씬 덜 흔들려요. 여기까지가 시장 달력인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숫자가 나온 뒤에 내 계좌에서 무엇을 할지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평단이 위에 있는 분과 아직 안 사신 분은 같은 뉴스를 봐도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장이 쉬는 날이 그 기준을 정리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열려있을 때는 마음이 급해서 잘 안 되거든요. 버핏이 남긴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말랍니다. 마치기 전에 기준부터 세우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이 정말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로 직접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고점 불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실보다 더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조금만 반등하면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 추가 매수 시점인가.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보다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매일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딱 최악의 지점에서 정리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기만 하시면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단순히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담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그려놓으신 분들이랑 그냥 매일 가격만 보시는 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손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예요. 요즘 시장은 한 업종만 계속 오르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면 다른 업종으로, 그 업종이 쉬면 또 새로운 테마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반도체가 강했는데 오늘은 조선이 오르고 내일은 또 방산이 오르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 구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업종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후보군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어떤 업종이 자금 유입 초기 신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은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따라 사시라는 자료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것도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 일지인데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 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아보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매일 바뀌잖아요.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는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전자 외 종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0분만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진단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만 제대로 세워져도 자금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편안해지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응원 덕분에 채널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자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숫자 3개가 나옵니다. 주 초에 7월 수출 통계와 7월 소비자 물가, 주 후반 금요일에 미국 고용 지표예요. 수출은 회사 실력을 보여주고 물가와 고용은 돈값을 정합니다. 회사가 잘 벌어도 돈값이 오르면 값은 눌릴 수 있고요. 8월 27일 금통위와 8월 후반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번 달은 확인할 게 줄지어 있습니다. 정점을 미리 맞히기보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한 칸씩 옮기는 쪽을 권해드려요.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기준 들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